KBS가 도민들을 대신해 4.15 총선 후보들에게 질문해드립니다. 질문을 자유롭게 작성하셔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이메일 등으로 보내주시면 후보 초청 토론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4.15 총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예비 후보에겐 세부적인 질문지를 주지 않고 큰 주제만 전달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주자입니다. 서귀포시 미래통합당 강경필 예비후보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질문을 주도할 나종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모든 후보들에게 똑같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예. 왜 출마하십니까? 예. 지난 3년간 민주당 정권은 반헌법적, 위법적, 비상식적인 행태를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법, 그리고 지역 경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난 16년 동안, 서귀포의 경우는 20년 동안 특정 정당 후보가 국회의원을 독점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가져온 것은 우리 제주도 서귀포시의 침체 그리고 정체만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이러한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고 우리 서귀포와 제주도에 변화를 가져와서 우리 도민들, 서귀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번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이 총선 출마 이유에 대해서부터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자 시작해 주시죠. 네, 사실 IMF 이후에 늘상 경제가 어려웠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후보자께서는 뭐 서귀포시 경기 침체, 우리나라 경기 침체가 민주당 때문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민주당이 지난 정권 초기부터 주장해오고 시행해온 소위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 해괴한 어떤 이 경제 정책이 아주 나쁜 영향을 미쳤고 거기에 따르는 그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 이런 걸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그 중소 자영업자들이 상당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뭐 주도했던 소득주도 성장 이게 일종의 계획 경제일 텐데 그럼 후보자께서 강조하시는 게 뭐 시장 경제 질서 회복을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시장 경제, 우리 이 헌법에도 자유시장 경제가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이론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소위 말하는 그 어떤 정확한 어떤 이론적 근거도 없는 그런 경제 정책을 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그 결과가 지금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후보자께서 진단하시기로 시장 경제 질서를 회복하자라고 하면 어느 때로 좀 돌아가자, 어느 때를 회복하자는 말씀이신지. 우선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한다기보다 이번 정권 들어서서 해온 그런 경제 정책이라든가 최저임금 정책 그리고 노동시간 정책이 잘못됐다는 비판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계획 경제라는 거는 현재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소득 불평등,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건데 오히려 시장 경제만 강조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소득 불평등이 더 심화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인데 어떤 정책도 만병통치약이 될 수가 없고 어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정권에서 정권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해온 그 정책은 그 결과가 지금 엄청난 문제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우선 시정돼야 된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제 정책의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아직은 경제 정책까지 국가 전체 정책까지는 구상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하여간 민주당 정권에서 주도해온 소위 말하는 소주성 그리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그리고 주 52시간제 여기는 굉장한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 근데 적어도 그 정치권에서 부분은 예. 대안도 없이 상대방의 정치정을 비판하는 게 이게 바람직한 정치 행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결과가 나쁘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도 없이요? 대안은 당연히 마련해야죠. 한 가지만 추가로 예.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민주당이 독식을 그렇습니다. 했는데 사실 이 민주당이 독식해서 서귀포 경제가 좀 침체됐다라고 하기엔 이 그 지역 정책을 짜는 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시장이나 도지사의 역할일 수도 있고 특히 제주도는 2014년부터 원희룡 지사가 도지사를 맡고 있는데 오히려 원지사의 책임이 좀 더 있지 않을까요? 경기 침체, 지역 경기 침체. 그거는 어느 행정기관장이나 어느 일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저는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그 정책을 입법화하고 그러면 그 입법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그거를 시행하면 되는데 우리 서귀포를 한번 보십시오. 대형 개발 프로젝트들이 지금 다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는 전문대학조차 하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주제는 그런 하나씩 부분에 하나씩 대해서는 풀어볼 거니까요. 우리 예. 그동안 예.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분명히 책임감을 알겠습니다. 느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주제는 이제 하나씩 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서귀포시 지역 경제 어떤 1차 산업에 대한 문제부터 한번 중점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서귀포시 경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또 1차 산업일 텐데요. 네. 특히 농업 경기가 악화됐다라고 진단을 하셨어요. 예. 근데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지난해 유례없는 연이은 태풍 그리고 가을 장마가 원인이 아닐까요? 그 기후의 영향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기후 때문에 그 감귤값, 특히 감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감귤값 폭락이 몇 년에 한 번 정도 올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거의 매년 감귤이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기후의 문제도 문제지만은 더욱 큰 문제는 이게 결국은 생산량 조절의 문제 그리고 시장에서 수요가 줄어드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귤, 특히 감귤을 말씀하셨으니까 감귤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감귤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 한 가지 정책이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대책, 중장기적인 대책 이거는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인 문제점을 보자면 지금 현재 물류비가 너무 비쌉니다. 10kg짜리 감귤 한 상자를 예컨대 2만 원을 받는다 하면은 택배비가 5천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럼 25%가 택배비라는데 그러면 농민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택배비 등 그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또한 지금 농산물 해상 운송비를 지금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농산물 해상 운송비를 우리 제주도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 말씀하신 대안이 결국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운송비 지원이라든지 이게 공적 자금이 투입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공적 자금 시장 경제 질서를 오히려 위배하는 거 아닌가요? 공적 자금이 투자된다는 게. 그거는요. 지금 제주도 해상 운송비, 농산물 해상 운송비는 지원을 하도록 이미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법률에 제주도가 제외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고요. 그거는 단기적인 대책은 물류비 문제고 그리고 감귤의 경우에 중장기적으로는 우선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감귤을 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은 이 노지 감귤에 대한 어떤 품종 갱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차 산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예. 균형 발전, 제주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특히 서귀포시가 시민들이 많이 소외받고 그렇습니다. 있다는 토로를 많이 하십니다. 예. 그러면 그 중에서도 한번 의료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의료 문제. 시작해 주시죠. 네. 낙후된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서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자라고 제시하셨는데요. 그 공약으로 서귀포 의료원을 제주대학교 2부속병원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해 제주대병원이 서귀포 의료원을 위탁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타당성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예. 이거 좀 무리가 아닐까요? 그래서 위탁 경영이란 개념하고는 이거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2부속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서귀포에 의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서귀 의료원에 근무하는 의료 인력이. 그리고 서귀 의료원은 서귀포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이고 거의 유일한 종합병원이다시피 한데 서귀포 시민들이 중증 환자들은 서귀포 의료원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 그 의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제주시로 가든지 서울로 가든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은 위탁 경영이란 개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서귀포 의료원의 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위해서는 네. 제주대학교 제2부속병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제2부속병원으로 운영한다면 예산이랑 인력 규모가 지금 제주대병원보다 한 2배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들을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국회의원이 할 일이죠. 지금 예산과 지금 법 규정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한다면은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개선이 있겠습니까? 자, 그럼 임기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신다면요. 네. 임기 4년 내에 서귀포 의료원을 제주대 2부속병원으로 만들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4년 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공약을 한번 지켜보나 한번 네. 우리 이제 지켜볼 거고요. 자, 한번 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지금 메르스 코로나19 때문에 자, 메르스 사태 이후에 사실 2017년 추경 때부터 지금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지금 반헌법적이라고 이제 비판하시는 문재 정부가 계속적으로 역학조사관을 증원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 물론 지금은 미래통합당이 됐습니다만 보수 정당에서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증원이 안 됐습니다. 자, 공공의료에 투자하자라고 지금 공약을 말씀하시는데 정작 중앙당은 이런 공공의료에 대해서 별로 사실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글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 역학조사관을 증원을 어떤 경위로 그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네.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했는지 공무원 증원 반대라는 논리로 증원이 제대로 되지 못했죠. 그러면은 공무원 증원 반대 논리 때문에 그게 안 됐다. 근데 공무원을 또 무작정 증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공무원 증원 반대를 이유로 역학조사관 증원을 반대했기 때문에 지금 사태 수습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 비슷한 같은데, 질문인데 예. 홍준표 사실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경남도지사 시절에 진주의료원을 폐쇄했습니다. 공공의료가 너무 노조가 세다 보니까 이게 공공의료 다 놀고 먹는다. 그거 어떻게 해보십니까 그러면? 공공의료 노조까지 지금 거론하기에는 너무 논의의 대상이 확대되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네. 예, 그런 차원은 아니고 그리고 공무원 인력 증원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왔다. 꼭 그렇게 보기는 또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혹시 가신다면 이 부분 좀 예. 잘 살펴봐 주시고요. 예. 자, 균형 발전에 대한 또 다른 공약입니다. 대학 유치.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 질문 넘어가죠. 네, 후보자의 공약을 보다 보니까 좀 눈여겨봤던 게 고용노동부 산하 폴리텍 대학을 서귀포시에 설립하겠다라고 예.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이미 제주시 516도로 쪽에 폴리텍 대학이 있는데 이거를 이전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서귀포시에 신설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전을 한다면은 제일 쉽겠지만은 있는 거를 이전을 하려면 얼마나 반대가 많겠습니까? 그 대신 이전이 어렵다면 신설이라도 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폴리텍 대학은 이 교육부에서 승인하는 그런 대학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거 직업 전문대학 비슷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재원도 고용노동부 고용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서귀포에 당장 우리 서귀포 주 산업이 관광 산업이 주 산업이라면은
관광 산업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실무 인력이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폴리틱 대학 개념의 어떤 관광 특성화 전문 대학을 설립한다면은 취업도 쉽고 역으로 그런 실무 인력이 있으면 또 일자리도 역으로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폴리텍 대학에 뭐 관광, 골프, 레저, 뭐 그렇죠. 식품 요리 이런 과들을 넣겠다라고 지금 제안을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예. 근데 이미 이런 관련 과는 뭐 제주 관광대나 뭐 한라대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학생 유치가 좀 가능할까요? 안 그래도 지금 학령 인구가 지금 계속 감소한다고 하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는 특성화 전문대학의 재원이 고용노동부 고용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일반 사립대학에서 그 실무 인력을 양성하는 거하고는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양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거는 제가 차차 더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만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자면, 대학을 유치한다고 해도 일자리 불균형이 해소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기업 유치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좀 방안은 없으신가요? 우선 기업 유치에 앞서서 지금 제주도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대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 측과 어떤 인력 채용 제도를 좀 개선해서 우리 지역 학교 출신 인력들을 일정 부분 반드시 채용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혹시 그 규제 완화와 자본 유치를 통한 국제자유도시 이게 지금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네. 목표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가 결국은 국제자유도시의 그 지금 소위 말하는 국제학교, 국제학교를 유치하느냐 마느냐를 갖고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제자유도시의 영어교육도시에 대학을 유치하려면은 그 중고등학교 과정의 학교가 조금 더 유치가 돼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예.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그 방법론으로서 규제 완화와 자본 유치라는 목표를 가지고 국제자유도를 만들겠다라는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태 도시를 만들자는 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지금 국제자유도시라는 예. 게 우리 제주도 전체를 의미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는 반드시 양립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어느 기업을 유치하는데 이 기업의 제주도민만을 고용하라. 제주도민 우선 고용하라. 몇 % 이상 고용하라. 이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규제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업이 고용해도 될 어떤 실무 능력을 갖춘 사람을 배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학에서. 그걸 예. 능력도 없는 사람을 고용하라고 하면 그게 기업이 어떻게 그걸 납득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지역의 중요한 개발 현안, 그 LA 휴양영주구단지에서 한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래단지와 같은 예래단지처럼 표류 중인 대규모 개발 사업의 공사 재개 필요성을 언급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미 예래단지는 수천억 원의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네. 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소송과는 별도로 이 사업을 재개하려면 이 소유권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결국 소유권 문제는 지금 JDC가 그 토지의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소유주들이 소송을 내서 지금 계속 승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JDC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우선 소유권 문제를 확실히 해결을 하고 나야 투자를 유치하든지 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JDC 측에서 우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 투입할 예산이 만만치가 않을 건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글쎄 그 우리 공항 면세점 예산 같은 게 지금 어떤 쪽으로 사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예산이라도 활용해서 그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 힘드니까 사실상 토지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국책 사업 같은 걸 유치해서 토지주들과 좀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라는 여론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그거는 생각하십니까? 토지 소유주가 수백 명에 이르기 때문에 그 단일한 의사를 끌어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일종의 있습니다. 뭐 협동조합 형태를 구성해서 같이 뭐 참여하는 방법도 있지 그렇게 않을까요? 그런 방안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원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경과를 본다면은 JDC가 소유 명의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JDC의 위상을 놓고 사실 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많거든요. 지금은 네. 국토부 산하 아닙니까? 이거를 제주도 산하로 와서 지방 정부의 통제 아래 두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본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JDC가 지금 중앙정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예산 확보 같은 거는 좀 쉬워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당분간 현행 체제 유지가 맞다라고 아니,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더 검토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쪽이 낫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별로 심도 있게 고민은 안 해보신 주제인가요? 고민은 했지만은 이게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를 심도 있게 따져볼 그런 계제가 없었던 거지요.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정치 질문 하나만 좀 드릴게요. 예. 그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미래통합당 입당하셨습니다. 예. 근데 미래통합당이 자유한국당 위주로 돌아간다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그럼 아니겠습니까? 입당 명분이 좀 약해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 자체의 명분은 약해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다른 대안도 없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무소속으로 끝까지 완주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반민주당 범보수 중도 연합을 추구해야 된다는 그런 가치에 위배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자,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민과 유권자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도민 여러분, 서귀포 시민 여러분,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차대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비정상적인 국가로 남겨두느냐, 아니면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 것이냐, 이런 거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또 우리 제주도 서귀포시를 정체 상태로, 침체 상태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 변화를 주고 도약을 시킬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런 선거이기도 합니다. 도민 여러분, 서귀포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 꼭 참여하셔서 반드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강경필 예비 후보 그리고 나정훈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엔 자유공화당 문대탄 예비 후보 그리고 민주당 오영훈 위성곤 예비 후보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